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영하 11도의 매서운 추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온정은 더 따뜻하게 느껴질 텐데 그래서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이웃을 돕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모금 생방송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2월 13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원 정수안이 현재보다 한 명 줄어든 418명으로 발표되자 일부 기초의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용마랜드의 공원 조성 사업안이 통과되면서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새벽 성북구 기름동의 한 주차장에 쌓아놓은 건축 자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로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이 개최됩니다. 올해 8억 5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먼저 오늘은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잠정안입니다. 전체 의원 정수는 418명, 419명인 현재보다 1명 줄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366명에서 365명으로 1명 준 곳으로 비례대표는 현재와 같은 53명입니다. 지역 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잠정안에 따르면 종로구와 성북, 용산과 송파, 강서 등에서 의원 정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경우 선거구 통합으로 지역구 1명과 비례대표 1명 등 2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된 겁니다. 성북구와 용산구의 경우 지역구가 1명씩 줄어 각각 21명과 1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송파구의 경우 지역구 1명이 늘어 27명이 됐습니다. 거여동과 장지동 등 위례신도시 인구 유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강서구도 지역구 1명과 비례대표 1명 등 2명이 늘어 의원 정수는 총 22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줄어든 구의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잠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종로 구의회가 각각 지난 4일과 8일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종로구의회의 경우 4인 선거구 확대로 인해 의원 정수가 줄었고 용산구의 경우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종로구에는 인구를 편차도를 보고 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주무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인구가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감안해서 인구수가 줄었으니 의원 수를 줄이겠다,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한편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든 성북구의 경우도 이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이 획정위 잠정안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즉 획정위의 발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러 기초의회 가운데 종로구의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입니다. 네, 이 종로구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2명 줄었습니다. 이 종로구의 정수 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의 획정안을 보게 되면 기존의 종로구에는 4개의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4개의 선거구를 2개로 줄이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의원수가 전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1명이 줄고 비례대표에서 1명이 줄어서 오늘 9명으로 이렇게 줄게 된 것입니다. 예. 선거구 획정이 일방적인 정책이다라는 내용이 이 결의안에 있습니다. 이 획정 과정에서 이 사전 조사라든지 혹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그 상당히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 등이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용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네. 그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의원께서 보실 때 이 선거구 의원 정수와 구획 획정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이 종로구의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로구의 의원 정수와 구획 획정이 그 지금 현재 획정안대로 네. 두 개의 선거구에서 8명을 선출하는 그러한 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의회의 광역화가 되므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고요. 결국 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경우 이제 인구나 동수, 지역의 대표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종전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로구는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서울시 그리고 국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에도 이해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늘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겨울이 따뜻한 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 때문일 겁니다. 따뜻한 기부의 행렬은 날씨와 상관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금 행사가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인 구로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모금 행사가 준비 중인 구로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 화면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모금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금 방송은 조금 후인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 광장에는 무대가 설치됐고 올해 기부 성과를 알릴 온도탑도 오늘 제막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바자회도 오늘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청 광장에 주차가 제한되는데요.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행사가 행사인 만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각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진행됐었죠.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모금 목표를 훌쩍 넘긴 10억 원의 운정이 쌓였습니다. 예. 목표는 7억 1천만 원이었고 성금으로 4억 3천만 원, 물품으로 6억 원의 기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 그리고 불경기 속에서도 구로구민들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 행렬을 이어갔던 겁니다. 예, 이 3억 원을 상회한 성과였군요. 자, 엄 기자, 그렇다면 올해 목표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로구는 올해 모금 목표로 지난해보다 1억 4천여만 원이 늘어난 네. 8억 5,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모금 방송을 통해 기부 열기를 확산시키고 또 다양한 복지기관을 통해 뜻을 알리면 충분히 목표를 상회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오늘이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가 오늘 모금 생방송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반대로 말하면 소외된 이웃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커지기 그렇죠. 마련이겠죠. 추운 날씨지만 이곳에 나와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요? 추운 날씨 바꿔 말하면 기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 물론 현장에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엄 기자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구청에 나오셔서 기부를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를 통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쌀과 김치 그리고 생필품 등 성품도 기부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청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의료와 생계,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희망온도 사업은 내년 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금방송이 준비 중인 구로구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추운데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영하 10도로 시작했는데 이 온정을 나누기 위한 손길은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라니까요. 인근에 계신 분들 잠깐 들르셔서 나눔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성북구 기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에어컨 실외기와 건축자재 등이 불에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쌓아놓은 건축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강남구 구룡마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개 모두 불에 타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다 주변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구 신당동의 한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지하가 일부 소실돼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이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91살 장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주택 거주자 김모 씨가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옷을 태우던 중 불이 침구류에 옮겨붙어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8시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창고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컨테이너 2개 동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학업과 교우 관계는 사춘기 학생들이 주로 겪는 고민들일 겁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로 전학 온 초등학생 이지호 양. 전학 초기 낯선 환경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교우 관계로 고민하던 지호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준 사람은 바로 상담사 선생님. 선생님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워낙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문제가 좀 원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선생님이 풀어주셔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지호 양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니즈콜 상담사들로 학교에 상주하며 학업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7년 차를 맞았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도 벌써 수천여 명. 일선 교육 현장에선 학교 폭력이 감소하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간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 폭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 간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상담사 선생님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니즈콜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30여 곳. 고민을 터놓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공감이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2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됐던 중랑구 용마랜드가 최근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용마공원 조성 사업안이 서울시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서 복합 테마공원으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1990년대 놀이공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용마랜드입니다. 놀이공원이 폐장한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돼 온 곳.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용마공원 조성 계획안이 서울시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구성이 돼서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대해 주시고 충남 구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기대와 하셔도 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토지 주한 사람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용마공원의 핵심 테마는 휴양과 재미를 결합한 가족 소풍공원입니다. 공원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는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카페와 공방 등이 자리할 컨테이너 빌리지와 소규모 어린이 놀이공원, 식당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캠핑장과 허브 체험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 접근성을 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한 반영을 해서 우리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연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잘 살려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익과 같이 앞서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사업 계획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 자본 약 229억이 투입될 예정. 내년 상반기 실시 계획 설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광진구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체육공원 용지 지상에는 예정대로 체육공원을, 지하에는 쓰레기 압축과 파쇄 시설을 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달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광장동 318-6번지 일대 지하에 쓰레기 압축 파쇄 시설을 들이는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상엔 예정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선 단순히 현재 사용 중인 임시 쓰레기 집화장을 지하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기계식 처분 시설을 들여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그간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쓰레기 압축 처리 시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업은 주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적한장, 쓰레기 적한장이 없는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동 운동장 부지가 개발이 되니까 저희들 이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전체를 지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축 시설을 가져오는. 하지만 인근 주민 반대는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체육공원 예정지인 만큼 체육공원만 들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더불어 압축 파쇄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학생들 심신을 단련하는 건데 그 밑에서는 먼지 폭폭 일으키면서 청소는 그거 폐기물이나 정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주민에겐 해당 용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년 3월에 발표한다 해놓고 느닷없이 시설 설치를 확정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온다. 정전하고는 달라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해가지고 우리 보고도 아이디어도 내락하면서 하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는 완전히 그거를 전혀 우리는 모르게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12월 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버렸더라고요. 이에 대해 광진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혐오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또 외압 장치를 통해 소음이나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설을 착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달 18일 광진구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집행을 막을 예정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내년도 노원구 살림에 필요한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 보고 중에 노원 탈축제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탈축제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와 같은 예산이지만 의회는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원 탈축제가 2년 연속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결국 2억 9천만 원 규모가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집행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억 9천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1억이 내려오니 집행할 때 좀 세밀히 살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과 신규 탈 제작비 등의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이제 근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이제 한 2,500 늘어났고요. 이제 지적 사항이 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탈 등의 제작비로 이제 한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 측은 예산 결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을 탈축제 운영위에서 맡고 있다 보니 의원들의 예산 집행 공개 요청을 뒤로 미루거나 정례회가 임박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 집행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탈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서만 받아봅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의 성격이 주민 주도형 행사인 만큼 민간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좀 더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주민 주도형 그 축제로서 이제 그 성격을 기준짓고 최소한의 저희 이제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탈축제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구의회는 내년도 탈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이슈들,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골고루 나누자는 활동이 제법 활발합니다. 이런 의미로 따진다면 소수 거대 정당이 독점하는 현재의 정치 구도도 다변화시킬 필요성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분권을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주민들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